정팔면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면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몇 개 배우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라 정팔면체까지 공부하시고 정 12면체까지만 하면 됩니다. 정 20면체는 그냥 안 할 거예요. 정 20면체는 좀 오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논술이어도 정 20면체는 진짜 오바다. 정 20면체가 나왔던 문제는 제가 전 세계에서 하나 봤는데 동경에서 봤습니다. 동경대학교에서 정 20면체 높이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보면서 진짜 에바 참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이 풀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는 정 8면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 12면체까지. 정 8면체는 이렇게 점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세요. 위 하나 찍고 아래 하나 찍고 앞 하나 찍고 뒤 하나 찍고 왼쪽 하나 찍고 오른쪽 하나 찍고. 알겠죠? 입체적으로 세 개의 방향이 있잖아요. 세 개의 방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점들을 다 찍어주면 정팔면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위, 아래, 앞, 뒤, 왼, 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정팔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팔면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정팔면체로 정사각볼 피라미드 두 개를 높이를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뾰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절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너무 길고 이거 너무 짧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사실 안 예뻐도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예뻐도 이게 더 정확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제가 그 디자이너 뽑을 때 교재를 만드는 디자이너한테 그림을 부탁할 때 보통 그려보라고 시키는 게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 그리라고 시켰더니 디자이너가 이런 식의 구도로 그림을 그려갖고 왔다. 그러면 그 디자이너는 되게 잘 그리는 디자이너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걸 좀 길쭉하게 그려왔다. 걔는 미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인 함수 있잖아요. 사인 함수. 사인 x에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파일 대 0, 2파일 대 0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인 x입니다. 근데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그린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올록볼록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사실 스케일의 문제니까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기를 y 꼴 x가 이 위에 있는데 y 꼴 x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교점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기 시작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혼동의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컴퓨터처럼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는 몰라요. 이게 디자이너가 어떻게 합니까? 파이 콤마 0을 지났는지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났는데 2분의 파이가 1.57인지 그걸 그냥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구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애티튜드가 그치 논리인이냐 아니면 아름다움의 관점이냐. 근데 아름다움의 관점이면은 수학 교재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치 제품 디자인을 가세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가세요. 저는 고객의 만족보다는 고객이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받는 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자 요게 정팔면체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정팔면체의 높이는 애매해요. 자,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놓아볼까요?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놓으면 얘가 높이입니까? 여태까지 높이는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정사면체가 있었으면 한 면에서부터 한 꼭지점까지 거리를 얘기했었던 거죠.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정육면체도 뭐 어떻게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높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정팔면체 높이는 이게 높이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1이었으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게 높이가 아니라고요. 높이는 뭐가 돼야지 정팔면체 높이가 정확하게 되는 거야? 한 면에서부터 어디까지? 다른 면까지 거리를 구해야 정팔면체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서 질문. 얘들아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합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되는 거잖아. 요 높이. 요 높이 얼마일 것 같니? h가.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얼마일 것 같니? 보세요. 1에다가 이 길이 1에다가 이렇게 꺾으세요. 루트 2분의 1로 꺾으세요. 그럼 뭐가 돼? 요 길이가 되죠. 근데 이거 아까 기억나? 봐봐. 이거 한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 얼마라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있었다고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게 뭐야? 수직. 하니까 이게 뭐의 일부야? 이게 뭐의 일부야? 정육면체의 일부란 말이에요. 정육면체 일부니까 빡 올라가면 3분의 루트 3이 된다고. 기억나?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이게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팔면체는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3분의 루트 3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팔면체 이면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면체 이면각. 재밌습니다. 자, 정팔면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정팔면체 한 면입니다. 안녕. 이렇게 됐어요. 얘 입장에서는 친구가 몇 개야? 같은 정팔면체 이루는 친구가 몇 개? 7개. 정육면체는 몇 개에서 친구가 5개. 5개 중에 하나는 나랑 마주보는 놈, 나머지 4개는 수직인 놈. 정사면체는 나랑 다 3분의 1의 각도가 있는 녀석 3개, 나머지는 없죠.
자, 정칠면체는 뭐냐면 나랑 평행한 놈이 역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랑 만난 놈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뭐냐면 나랑 평행한 저놈이랑 만나는 3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팔면체 입장에서는. 그럼 정팔면체가 이룰 수 있는 각은 뭐가 있냐면 나랑 만나는 3개 하고 평행한 저 자식이랑 만나는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편 3개, 남의 편 3개, 남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 각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세타 1, 세타 2, 세타 3는 안 해도 되겠지? 세타 3는 그냥 0도니까 평행하면 0도니까 코사인은 1이겠죠. 그럼 됐고 이제 이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요. 정사면체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정사면체요. 정사면체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 생각해 보시면 아 이제 종강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휴가 가야지. 자,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정팔면체입니다. 이게 정팔면체인데 보세요. 이 면하고 얘하고 각 있잖아요. 얘하고 각. 이면과 이면의 각이 있잖아요. 이면과 이면의 각. 그럼 뭐하고 똑같은지 아시겠어요? 이거 둘이 서로 평행하잖아요. 지금 얘를 삭제해서 그림 그려보시면 이게 정사면체라고 치고 정팔면체는 뭐야 지금? 이거와 이거의 각이 된 거죠.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둘이 합치면 몇 도? 180도가 딱 될 테니까 그럼 코사인끼리 합이 180도 나려면 부호가 반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 각 말고 얘랑 만나는 이 바닥면이랑 만나는 사이 각을 구하면 뭐가 되냐면 얘와 얘 사이 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 점으로 만나는 애들끼리 각이 되는 거죠. 점으로 만나는 애들끼리 각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 녀석이랑 각이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의 각을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을. 그럼 얘 각하고 두 각이 어떻게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정팔면체 이면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팔면체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사면체 안에 정팔면체가 들어있던 사실들은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요까지 길이 아까 구해놓은 거 있었죠? 이게 여기서 요까지 길이 이거라면서요. 그럼 이 길이가 뭐라고? 지금 이 길이가 1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1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도 1이 되고 이 길이도 1이 될 테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럼 2에서 어떻게 주면 될까요? 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2 지우 아 2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죠. 2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죠. 너 이게 틀리잖아? 그럼 나한테 어떻게 뭘 가르친 거야? 2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죠. 높이의 절반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팔면체가 되는 거였다. 그럼 정팔면체까지 정리됐습니다. 뭐 가르쳐드렸어요? 높이, 그럼 엔드, 이면각. 오케이, 바리콜? 정 12면체 높이, 정 12면체 이면각. 너무 어려워요, 둘 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시다 보면 공부할 수 있을 거고 정 20면체는 안 나오니까 매우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430년경 하면서 나오는 거 다 갖다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갖다 버리시고요. 제시문 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상생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건 뭐야? 논술에서 안 읽으면 되는 이야기. 자, 제시문 다로 가보겠습니다.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볼록한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조건이 3개였다는 거죠.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알겠죠? 그것만 하면 뭐가 있다고? 정신면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정신면체를 빼기 위해서 각 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붙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정20면체나 정12면체 같은 경우는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쪽으로. 그러니까 볼록한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정4, 정6, 정8, 정12, 정20면체 5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종류 이상의 정다각형이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구에 내접하는 다면체를 준정다면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붙은 거 밑에 보시면 몇 개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키메스 입체라고 불리는 13개의 정다면체들이 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자르면 만들어진대요. 근데 아르키메스 입체는 아르키메스가 전서가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고 나중에 케이플러가 모두 밝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깎은 애들이 된대요.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고 그림 잘 보시면 조금 재밌죠? 정사면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사면체 보시면 네, 그게 좀 깎여져 있죠. 그 다음에 깎은 정육면체 보이세요? 깎은 정육면체 보시면 눈에 보기에 팔각형이 커 보이니 삼각형이 커 보이니?
팔각형이 훨씬 커 보이죠. 그게 던지면 이게 주사위로 생각하고 던지면 거의 팔각형 면이 나오겠죠. 맨 위는.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로 쓰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더 깎는 거야. 이 팔각형이 사각형이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각형이 사각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삼각형은 커지겠고 사각형은 좀 작아지, 팔각형이 작아져 사각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넓이가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진 않고 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면체가 되냐면 6면체, 원래 6면체에다가 점이 몇 개야? 8개지. 그럼 14면체가 되잖아. 근데 정 14면체는 아니잖아. 왜냐면 3과 4가 섞여 있으니까. 그 넓이도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략 14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그렇게 던지면 뭐가 된다고? 이제 14분의 1의 확률로 만들 수 있는 14면체랑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적이 있죠. 그런 주사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나무로 깎아 만든 거 있던데 이름 까먹었어요. 그리고 깎은 정 20면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가볼게요. 이 문제 풀다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니어스 게임 나가서 이제 떨어졌어요. 알죠? 시즌2에서 1차에 떨어지고 시즌3에서는 또 4차에 떨어지고 하여튼 저는 안 돼요. 저는 일단 도박을 못하고 포커 같은 걸 못하고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쪽이 이제 숨기고 이런 걸 잘 못해서 맨날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되게 아쉬웠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가보고 싶었는데 떨어졌다 이러고 있는데 그 요청이 온 거야. 그 추가 패자 부활전 아니고 진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기존에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기존에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냉정하게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촬영장에 못 가잖아요. 왜냐면 스포일러의 염려도 있으니까. 그래서 TV로만 보고 있는 거야. 저렇게 제가 지금 다음에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만 이제 TV로만 보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 가보니까 누구 3명이 딱 남아있더라고. 3명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가게 됐었냐면 사실 그게 가면 좀 시간이 아깝긴 하거든요. 가면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정말 예를 들면 촬영이 11시에 열린다.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돼? 집에서는. 한 8시? 9시에는 일단 미용실에 가야 돼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그러고 가야겠죠. 물론 거기 가면 머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리 해줄 때는 연예인들은 전문 그걸 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 있는 한 명의 미용사가 코디와 메이크업과 머리를 다 해줘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남자는 원래 메이크업 하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 혹시? 그러니까 신랑 신부 결혼할 때 메이크업 남자도 받을 거 아니야? 그때 메이크업 하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려요. 여자가 3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보통 신랑들도 결혼은 처음 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처음 받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자 우리 메이크업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 남자는 5분 만에 끝나고 여자는 3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2시간 50분 5분 동안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5분 만에 끝나니까 그게 가능해서 한 명이 다 해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짜증나게 텁텁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담동에 먼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그냥 도로 가면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11시 간신히 도착했단 말이에요. 11시부터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6시나 7시에 끝나요. 6시나 7시에 끝나면 앞에 사람들이 감정이 많이 상해 있잖아. 막 서로 속이고 막 알고 보니까 뒤통수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날 풀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서 술도 한잔 하고 하면 1-2시가 된다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루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토탈리 하루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연예인들은 출연료를 몇백만 원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최소 출연료. 왜냐면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30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받으면 괜찮은데 꿀인데 하루 30만 원 놀면서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차비 있지. 그다음 메이크업 받고 머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수업을 못했잖아. 연구도 못했고 나는 이제 오늘 하루를 전혀 발전적으로 쓰지 않고는 하루 신나게 논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재밌게 논 건 아니잖아 또. 맞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게 안 나가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왔더니 그때 그게 뭐였냐면 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패자 4명이 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는 1,000만 원을 주겠대. 그럼 기대값 2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기대값 250만 원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막상 게임에 참가하면. 왜냐면 난 잘하니까 라고 착각하게 돼서 기대값은 500만 원 정도 해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막상 들으니까 게임이 윷놀이래. 윷놀이인데 유출 던지지 않고 아까 그렇게 생긴 주사위 있죠? 그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래.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에는 안에 막 속이는 장치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윷놀이라고 생각해도 분명히 윷놀이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윷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말 안에 누가 들어있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고 뭐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윷놀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했어요.
왜냐면 윷놀이를 주사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유출 던지는 건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윷 던지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니?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앞면과 뒷면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어떤 패가 제일 많이 나올까?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도개, 걸륜, 모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좀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대 4대 6대 1이야 16까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왜냐면 4시 0, 4시 1, 4시 2, 4시 3, 4시 4 이렇게 돼서 1대 4대 6대 1이 될 테니까 윷과 모가 그래서 적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거는 사실 이 정도 비율까지는 모를 테니까 난 이거를 그냥 계산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주사위 던지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거구나 하고 한참 이제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걸렸나?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유현이라고 유현이라고 그 영어 선생님 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프로 갬블러도 하고 뭐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걔가 이제 주사위 던지기 시작하는데 미친놈이 뭐였더라? 모모 윤윤윤 모모 뭔가 막 해서 막 미친 듯이 육과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새끼가 뭐 필승법을 알아냈네. 알고 보니까 또 주사위에 뭐가 있었네. 뭐 이러면서 졸라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미친놈 뭐 어떻게 알았지? 뭐가 다른 거지? 내가 주사위 왜 던지기 전에 막 해봐요. 이렇게 뭐 딸랑딸랑 소리가 나나? 뭐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해봐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상하네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모모 윤윤윤 뭐막 미친 듯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그냥 얘가 게임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윷과 모가 또 여태까지 나왔어. 근데 사실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윤윤윤 모모 나오면 얘가 무조건 필수법 뚫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끝났네 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걔가 모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하고 막 탄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출연진들은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혼잣말을 해도 다 녹음이 되는 거야. 씨발. 이렇게 하면 녹음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녹음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그 촬영진들이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촬영진들은 들으면서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촬영진들이 그건 아닌데 뭐 이러면 내가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되니까 촬영진들은 무조건 숨 죽이고 우리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듣고 있는데 촬영진들이 김유현이 뭐가 나오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탄성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여태까지 나는 김유현이 분명히 뭔가 마스터 필승법을 깼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촬영진도 걔가 막 뭐뭐뭐 윤윤씨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몰입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서 끝나니까 하고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그냥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윤윤윤윤윤해서 뭐가 된 게 진짜 리얼 그냥 운이었어. 그래서 유현 일로 와. 그 전에는 유현아 너 무슨 뭐였냐 사실 막 회의도 해봤을 거 아니야. 필승법이 뭐였냐 어떻게 알았냐 뭐 이랬는데 걔가 그런 거 없다 개새끼 그거 안 알려주는 거 봐라 뭐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 촬영진도 놀라고 그다음 김유현이 진짜 끝까지 없다 그러고 난 자기도 왜 유치 뭐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 해서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뭐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뭐 이래서 그게 가끔 밀어난 바람에 그냥 걔가 이겼어요. 진짜야.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900만 원인가의 상금으로 가져가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진짜 매우 허무하죠. 나는 그러니까 지니어스 그다음에 뭐 확률 뭐 여러 가지들이 뭐 결합돼서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그냥 운이었어요. 그냥 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거기서 만약에 저 제작진이 탄성을 안 했으면 김유현 이 새끼가 끝까지 숨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알겠지? 그리고 거기 분위기도 대부분 뭐야 또 뭘 알아낸 거야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운이었어요. 이게 뭐야 병신 같은 게임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날 끝나고 술 원래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이렇게 기분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회식 끝나고 집에 다시 또 술 먹고 그러고 잤죠. 하여튼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깎은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으로 갈게요. 깎은 부위가 깎은 정사면체일 때 팔면체 부위는 거기 그 그림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팔면체 부위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왜 팔면체야? 정사면체에 면이 4개가 있고 꼭지점들이 4개가 잘렸으니까 정팔면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깎은 정팔면체가 됐는데 한 모서리 길이는 원래 정사면체 모서리에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부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조그만 팔면체가 큰 팔면체, 조그만 사면체가 큰 사면체의 얼마가 돼요? 조그만 사면체가 큰 사면체의 얼마가 돼요? 27분의 1입니다. 9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1이에요? 27분의 1입니다. 27분의 1을 4개 잘라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7분의 4를 잘라내서 27분의 23이 되겠죠. 오케이? 비슷한 거 기억나니? 작년 수능 29번. 작년 수능 29번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4분의 1, 4분의 1을 둘이 더하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생긴 녀석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 절반을 때려서
빼주면, 그치?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부터 이렇게 쭉 옮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것 자르고 요것 자르고 요것 자르면 만들어진다. 이거 있었죠. 근데 여기 벡터 두 개 가지고 평면 벡터 상에서 영역을 만든 거였지. 이번에 6월 29번에도 또 평면 벡터 영역 가지고 또 문제 나왔지. 그럼 이거 어렵게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공간 벡터로 바꾸면 요거 영역 칠해갖고 나오고 27분의 23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라.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놓고 또 듣고 틀려라.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구하시면 되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팔면체가 깎은 정사면체일 때, 그럴 때 9,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그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5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9,5의 반지름은 9,5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지? 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A1까지라든지 A2까지라든지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정팔면체에서, 정사면체에서.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은 우리가 알아 몰라? 알죠. 근데 다시 여기를 몇 등분 했다고? 3등분 했었으니까 3등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전체 높이에 얼마큼을 취해주면 돼요? 다시 3분의 1만큼만 취해준 다음에 전체 4분의 3에서 높이의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요 높이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길이도. 이 길이 아니까 이 길이 전체 정사면체 구할 수 있죠. 그럼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반지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주구장창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희대 문제 같은 거는 시험을 나중에 이제 경희대 파이널 듣는 친구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풀어하는 문제들을 그냥 풀면 돼요. 그냥 꾸준히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풀면 뒤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더 확장돼서 이걸 증명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고요. 정팔면체 V에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래요? 거꾸로 이제 2분의 3 루트 2일 때 그때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방금 구했던 방법을 역수로 취해주시면 될 텐데 사면체 한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을 거고 요 길이를 x라고 놓고 또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될 테니까 요거는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 말고 다른 수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깎은 정다면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일러의 공식의 활용입니다. 오일러 공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활용. 알겠죠? 오일러 공식 활용입니다. 입체도형 같은 경우 v-2 더하기 f가 항상 얼마나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입체도형 2라고 있었습니다. 평면도형이 1이고 입체도형은 2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저번에 축구공이 오각형이 몇 개라 그랬죠? 오각형이 몇 개? 벌써 까먹었어? 12개. 육각형이 몇 개? 20개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 20면체를 잘라낸 거니까. 알겠죠? 5개, 아니 1개, 5개, 5개, 1개 이게 오각형이고요. 그럼 정 20면체가 20개니까 육각형이 20개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뭘 기반으로 한 거냐? 축구공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축구공이 뭐야? 축구공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제 정의에 의하면 뭐예요? 축구공은 깎은 정 20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고 각 20면체의 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20면체의 면의 개수가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데 이거를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각형 하나에다가 육각형을 둘러 붙였다. 그리고 육각형이 붙어있으면 또 오각형을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갔다고 맨 처음부터. 예를 들면 자석 블럭이 있어가지고 오각형 블럭이 쫙 있고 육각형 블럭이 쫙 있어서 내가 붙여서 만들어 나갔다고. 그래서 얘가 깎은 정 20면체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랬는데 오각형이 그러면 몇 개쯤 되면 딱 들어맞을까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요. 보세요. 오각형이 X개 있다고 하고요. 육각형이 Y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럼 얘들아 점은 몇 개 있게? 점은 오각형 한 개당 X개가 있을 거고 육각형 한 개당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OX 더하기 UY개가 있겠지. 그런데 입체도형을 만들면 점이 최종적으로 그 점들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하나씩 모여. 3개가 하나로 모여서 점이 되는 거니까 점은 총 3분의 5x 더하기 6y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의? 엣지는 5x 더하기 6y인 거 똑같고요. 다시 나누기 2가 되겠죠. 페이스는 그렇죠. 이건 모르면 빠가 병신이죠. x 더하기 y입니다. 오각형 x예요. 육각형 y개 x 더하기 y죠. 이걸 풀었더니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2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답이 나와?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아니 x랑 y 두 개를 모르잖아 지금. 다 집어넣었더니 식이 한 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빠졌냐고 지금. 오각형과 육각형만 가지고는 무조건 입체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룰이 한계가 뭐냐면 오각형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몇 개가 붙는다고 육각형이? 두 개가 붙는다 그랬지. 오각형 점 한 개당 육각형 점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도 육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끼리 붙을 거 아니야. 여기 붙을 때도 여기 뭐가 필요해 또 오각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오각형 점에다가 두 배를 때려야 두 배를 이거 한 개가 두 명씩 맡아주는 거니까 육각형 뭐가 된다고 육각형? 점 하나가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몇 번으로 쓰고 2번으로 쓰고 이 관계식을 1번으로 써서 연립하면 무조건 x가 얼마 나오겠어요? 12, y가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 걔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끼워서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오일러 공식을 하는 건데